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영상은 이것이 모든 여성의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비실녀들의 필독 영상이라고 부제를 붙여놓았네요. 비실비실거리는 비실녀들이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모든 여성의 공공의 적이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썼던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나는 죽을 때까지 안 아프며 살고 싶다 였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혈허, 피부족이었는데요. 이유 없이 아프다면 혈허를 의심하라 하고 표지에 쓰여 있네요. 이제 오늘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네, 혈허, 피부족입니다. 이 책 안에는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혈허 증상을 개선해서 몸이 좋아졌던 여성들의 사례가 여러 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와 까라짐 등이 좋아졌던 사례들이 무척 많고요. 특히 공황장애나 과호흡 증후군, 각종 호르몬 저하증과 연관된 증상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구절은 피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세포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 세포를 살리는 것이 혈액, 피이므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피가 충분할까요? 병원에서 빈혈이 없다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체가 보유해야 하는 혈액은 자기 체중의 8% 정도라고 하는데요. 몸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4리터에서 6리터 사이 정도. 그 피 중에 30% 정도의 손실이 일어나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군요. 그럼 이제 피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는 온몸을 돌면서 각 세포마다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택배 기사처럼 각 세포의 문을 두드리며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이 부족하다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부족하니 세포 살림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기운이 없겠지요. 세포는 적자 살림을 해 나가다가 파산하게 되고요. 그것이 질병입니다. 두 번째, 피가 하는 역할은 체온 유지입니다. 인간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정온동물에 속하는데요. 그 역할을 피가 해주므로 피가 부족해지면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피가 하는 역할은 독소를 청소하고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세포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할 때마다 노폐물과 독소가 발생합니다. 피가 부족해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이 안 된다면 피부 질환이나 염증 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내의 압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피가 부족해지면 저혈압이 되겠지요. 피가 하는 역할은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담당입니다. 피가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 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피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혈액이라면 혈액의 충실도가 건강의 반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요. 우리 몸 안에 혈액의 양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건강한 상태와 혈액 부족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피 부족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바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것이 저의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몸 안에 피가 충분한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의 측정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를 하는 것은
피의 전체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물 속의 건더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일찍부터 피 부족을 표현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혈어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혈어를 치료하는 약재들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가 부족해지는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생리나 출산, 흡혈기생충과 헤리코박터 세균의 감염, 조혈 영양소, 철분, 아미노산, 물, 미네랄 등의 부족, 조혈 장기에 해당하는 골수나 간, 신장의 기능 저하, 또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잠혈 또는 사고 등의 출혈, 성장기의 조혈작용 약화라는 것은 다른 장기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혈액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노화에 따른 조혈 기능 저하는 골수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를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혈허, 즉 피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저 또한 아프의 원인 중에서 흡혈기생충 감염과 출산 등의 원인으로 피부족 상태가 되었지만 병원 진단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흡혈기생충을 구제하고 혈을 보호하는 조혈 제품을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증상이 개선되면서 저와 같은 이유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한 인연으로 오늘 동영상에서 혈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여건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제대로 혈액 생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 이론에서는 호르몬은 피에서 만들어집니다. 피 100방울이 모여서 호르몬이나 정액 한 방울이 된다는 것인데요. 피말리는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실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이 소모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코스테로이드 부신 호르몬은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니까요. 또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분, 미네랄, 아미노산, 물 부족 등이 혈어를 더 심하게 만들고요. 뼛속 골수의 건강 상태나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이러한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피 부족의 약점에 취약합니다. 여성들은 매월 생리를 통해서 혈액 손실이 일어나므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손실분의 혈액이 매월 잘 만들어져 보충이 된다면 기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본인은 괴로운 병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예전의 저처럼 혈어 증상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